생주 이멸, 태어나 머무는 동안 늙고 병들다 죽는다는 것. 이러한 인간의 삶은 고정불변이 아닌 변하는 것이기에 시간의 성질을 가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또한 봄에서 여름으로, 낮에서 밤으로 쉼없이 변하고 있으므로 시간의 성질을 가진 채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찍이 인간은 이러한 시간을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표상했으니 그 하나는 순환적 표상이고 또 하나는 직선적 표상이었죠. 여기서 순환적 표상이란 시간을 특정 주기에 맞게 되돌아오는 방식으로 표상하는 것을 말하는데, 가령 계절의 변화가 여기에 속하죠. 한래서왕 추수동장, 추위가 오면 더위가 가니 가을에는 곡식을 거두고 겨울에는 저장한다. 즉 시간의 변화는 특정 패턴을 가진 채 반복하며 인간은 이러한 변화의 주기를 예측한 채 그에 맞게 준비하며 산다는 것. 그리고 직선적 표상이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하나의 궤도를 따라 시간이 직선으로 흐를 뿐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 표상 방식입니다. 가령 인간이 죽으면 다시는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 이처럼 시간이란 밤과 낮의 반복적 교차를 통해 순환으로도 표상되지만 현재 이 순간이 곧 지나고 나면 다시는 돌아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직선으로도 표상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시간은 세계와 인간의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거대한 틀 같은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시간에 대해서도 인간은 본시 두 가지 방식으로 표상했으니 그 중 하나는 선험적이며 객관적인 시간이고 또 하나는 경험적이며 주관적인 시간이죠. 가령 인간이 직접 느끼는 경험과는 무관하게 시간이라는 것이 독자적으로 있으며 이런 시간이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의 변화를 이끈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선험적이며 객관적인 시간의 표상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세월의 흐름은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지만 나에게 이 흐름은 지독할 정도로 느리니, 이처럼 시간이란 각 개인의 경험과 그 사람의 인식에 따라 다르게 파악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보는 달리의 이 작품에서 우리는 시계라고 하는 그 견고한 물성이 무너진 채 시간이 지속하는 주관적 표상 방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칸트는 시간에 대한 이 두 가지 표상 방식 중 선험적인 것, 즉 경험에 앞서 있으면서 인간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객관적 틀 같은 것으로 이해했으나, 불교는 특이하게도 이러한 시간을 나의 외부에 따로 존재하는 객관적 실체로 인정하지 않으며 직선과 순환의 표상 방식에서도 벗어나 순관과 지속이라고 하는 독특한 표상 방식으로 분석론을 전개했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저는 불교가 이해한 이 시간에 대해 강의를 해드릴 텐데, 본시 불교의 시간론은 그 양이 워낙 방대하므로 이 모두를 한 번의 강의로 다 소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에서는 초기 불교에 집중하면서 설일체 유부와 경양부의 시간론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릴 것이며, 여러분은 이를 통해 얻게 된 불교 철학의 시간론을 기초로 해서 향후 제가 진행해 드릴 중간학파의 시간론, 유식불교의 시간론 등등을 이해하는 근간으로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불교가 시간의 독자적 실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시간이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시무별체 의법일입, 그러니까 시간이란 그 실체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저 현상에 의지하여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인데, 가령 지금 보는 이 모래시계에서 시간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네, 바로 저 변화, 모래가 위에서 아래로 부단히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저 변화를 통해 포착되는 것이니 저 현상에 의지하여 시간이 있다 라고 봐야 한다는 얘기죠. 만약 모래시계 속에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간을 포착할 수 없는데, 마찬가지로 이 세계의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간을 포착할 수 없으므로 시간이란 변화가 발생하는 현상에 의지하여 있는 것이지 그와 별도로 어떠한 독립적 실체처럼 있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바로 보광의 구사론기에 나오는 저 말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교 철학에서 파악하는 시간론의 기초에 보면 봄이라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꽃이 피니 봄인 것이며, 세월이 흘러 내가 늙는 게 아니라 내가 늙으니 세월이 흐른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불교는 시간의 독자적 실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시간론을 가졌을까요?
불교의 시간론이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표상 방식인 이유에 대해 알아보기 이전에 먼저 상속이라는 문제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상속, 말 그대로 뒤를 이음이라는 뜻인데 과거의 어떤 행위가 현재에 상속되어 영향을 미치고 다시 이것이 미래로 상속된다는 것. 예를 들어서 바깥 일로 화가 난 엄마가 아무 잘못도 없는 집에 있는 아들을 상대로 화풀이를 하면 그 아이는 상처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은 과거가 되지만 그 상처는 현재의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다음날까지 상속되어서 엄마의 생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나가버릴 수 있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행위에 따라 촉발된 심리 상태가 과거로부터 현재로 상속되며 다시 미래로 상속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여러분도 현재의 당신 마음에 과거로부터 상속된 어떠한 심리적 상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처럼 상속을 하게 되는 행위나 영향력이 곧 까르마라고 하는 업인데, 업인 과보라 하여 업을 원인으로 그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 현재의 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대 인도의 사상에서는 이러한 업이 숙명적인 것이라고 보았으니 가령 나쁜 업을 지은 자는 죽은 후 그 과보로 미천한 신분이나 짐승으로 태어나는 숙명에 처한다는 것. 그러니 현재 당신의 비참함은 당신이 지은 업보다, 따라서 그 삶에 순종해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업보에 따라 사는 삶을 삼사라, 즉 윤회라고 하는 것이니 이런 업보 사상과 윤회 사상을 많은 분들이 불교의 유니크한 사상으로 잘못 알고 계시기도 하는데, 불교가 등장하기 전부터 고대 인도의 브라만교에서는 이미 이런 것들을 깊게 다루고 있었답니다. 어쨌든 이러한 윤회, 즉 과거에 지은 업이 현재로 상속되고 다시 미래로 이어진다고 했을 때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업보를 받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주체를 아트만이라고 불렀는데, 브라만교 전통 속에 있는 인도의 6 학파들은 바로 이 아트만이 실제하며 언제나 존재한다고 하는 유언론적 입장을 보였는데 반해 불교는 이런 전통을 인정하지 않기에 비전통파로 분류되며 차르바카와 더불어서 아트만이라는 것은 없다는 무아론을 펼쳤죠. 여기서 차르바카는 다음에 제가 따로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불교에 대한 얘기만 할 텐데, 본시 붓다는 나라는 존재가 임시적으로 구성된 존재라서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하는 무아 상태로 보았지 고정불변의 아트만과 같은 존재는 아니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업보에 대해서도 붓다는 이것이 숙명론적인 게 아니고 연기론적인 것이라고 보았죠. 여기서 연은 조건이고 기는 그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데, 업이란 이처럼 특정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그 조건이 해체되면 그 결과로 나타난 현상도 없어진다는 것. 그러니 이런 상황을 인간이 바로 알면 업보라는 것은 숙명적인 게 아니라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인도의 다른 학파들과 구분되는 불교의 유니크한 사상적 성격인 것이죠. 그런데 붓다는 생전의 업보, 즉 과거로부터 현재로 상속되고 이것이 다시 미래로 상속된다고 하는 업보 사상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거든요. 따라서 이런 상속이 발생하려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을 전제해야 했기에 불교에서 시간을 연구하는 발단이 되었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나라는 주체가 고정불변이 아닌 무아 상태로 보았으니 이런 무아에게 업보는 어떻게 상속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즉 고정된 실체가 없는 나는 어떻게 시간 속에서 지속적으로 있으며 그런 나에게 업보는 어떻게 상속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불교의 최고 경지인 니르바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불교 철학이 이해한 시간의 성격을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이제부터는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이 지금이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곧바로 과거가 되며 미래가 금세 지금이 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이라고 말하는 순간 저 지금은 과거가 되었고 현재의 지금은 미래로부터 나타난 지금이라는 것. 따라서 이러한 시간은 현재의 지금이 과거 및 미래와 분리되는 단절을 보여주며 동시에 과거로부터 현재를 지나 미래로 흐르는 계속성, 즉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나가는 지속이라는 성질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이란 단절과 지속이라는 상호 모순되는 두 성질을 동시에 가졌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붓다의 가르침에 입각해 있는 불교는 바로 저 시간의 지속을 인간의 의식이 만든 현상이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다시 지금이 나타나는 이러한 사태는 사실 지금이라고 하는 것의 사라짐과 나타남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자의식을 통해서 저 사라진 지금과 현재의 지금을 수집하며 이렇게 수집한 것을 그 의식 속에서 연결하여 과거와 현재로 구성한다는 것. 마찬가지로 조금 이따 나타날 지금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하여 이것에 미래라는 이름을 붙였죠. 이처럼 인간은 단지 나타났다 사라지는 지금들을 모은 후 그 단순 집합에다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인과적 연결을 시도했으니 이러한 시도로 태어난 것이 바로 시간의식이라는 것. 이처럼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 속에서 인과적 연결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그런 연기적 상태로 있는 것이지, 이런 인간의 의식작용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있으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지속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라고 하는 자아도 그 실상은 무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인간의 의식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고를 하기 때문이라는 것. 즉 조금 전에 발생한 의식을 조건으로 삼아 현재 일어난 의식과 관련 지은이 이렇게 해서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자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 이런 통찰을 했던 붓다는 결국 저런 의식들을 연결짓는 사고의 기능이 해체되거나 마비되면 나라는 자아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붓다의 가르침을 계승한 제자들 또한 시간, 즉 지속으로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의 그 외재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 세계가 한 찰나에 나타났다 사라지고 다시 한 찰나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상태로 있다고 보았던 거죠. 이처럼 지금은 금세 사라지고 다시 지금으로 나타나는 찰나멸, 찰나생의 상태일 뿐인데 이를 인간이 삼세라는 방식으로 연결하여 구성했다는 것. 이런 이유로 불교는 시무별체 의법이리, 즉 시간이란 따로 실체를 가지지 않으며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에 의지하여 있을 뿐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찰나멸 찰나생하는 이 현실 속에서 앞서 거론했던 업보란 어떻게 상속되는 것이고 또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그 과보를 상속받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불교 철학이 이해한 시간에 대한 문제를 보다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세기 전반에 성립한 것으로 보이는 초기 불교의 한 부파인 사르바스티바딘, 즉 설일체유부는 시간에 대해 3세 시류, 법체 항류라고 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3세는 과거, 현재, 미래를 뜻하며 시류는 그 어떤 것으로도 환원될 수 없는 존재의 최소 구성 요소를 뜻해요. 예를 들어 흙으로 빚은 그릇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그릇은 임시로 형성된 과유라 하며 그 그릇을 이루는 흙, 이것을 시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법체란 현상세계의 모든 것을 뜻하며 항유란 언제나 있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간결하게 해석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시류하므로 현상세계의 모든 것이 여기에 걸쳐서 언제나 있다 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처럼 찰나멸, 찰나생하는 세계를 놔두고 이와 같이 시간을 지속하는 것으로 보았던 걸까요? 이것은 현상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과거의 죄를 지은 자는 그 업에 따라 벌이라는 과보를 상속받아야 하는데 찰나생 찰나멸만 하고 있을 뿐 시간의 지속이 없다면 이런 업보의 윤리는 정립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또 과거의 수련을 통해 현재 높은 경지를 얻고 또 그 경지에서 더 노력하여 미래의 깨달음을 얻는 자, 즉 붓다가 되어야 하는데 3세가 없으면 이런 과정을 밟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인간이 무엇을 인식할 때는 그 대상이 있어야 가능한데 가령 컵을 인식하려면 컵이라는 대상이 조건으로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과거나 미래를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 알미의 대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런 이유로 3세가 시류한다고 보았던 겁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3세 시류 법체 항유라는 시간론을 펼친 것인데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있는 이 현상세계는 곧 그것이 시간 그 자체이기도 하다고 보았습니다. 여기 세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인간의 의식이 구성한 시간의 지속, 이를 통해 파악된 세계
그 자체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은 자기라는 존재도 있고 그 존재를 담고 있는 이 세계도 있으니 이것이 3세에 걸쳐 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현재와 과거 및 미래를 인과관계로 엮지 않고 채용의 관계로 엮었습니다. 즉 과거의 원인이 되어 현재가 결과로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본체와 작용의 관계로 이 3세를 묶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채용이란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바다는 본체, 그 본체로부터 일어나는 파도는 작용. 그러나 이 둘은 사실 같은 곳으로 있는 관계라는 것. 이게 채용의 관계인데 설일체 유부는 과거나 미래에서는 작용이 없고 오직 본체만 있다고 보며 현재만이 본체와 그 작용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나라는 본체는 과거나 미래에서는 소리를 내거나 물건을 휘게 만드는 작용을 하지 못하지만 현재에서는 이런 작용이 가능하다는 것. 이렇게 하여 과거 및 미래와 달리 실제성을 현재에 가장 강하게 부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업보의 상속을 위해 3세가 존재한다고 했으며 이러한 3세에 걸쳐서 법체, 즉 현상세계 일체가 항상 있다고 했으니 결국 무아론에 위배되는 위험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하겠죠. 그리하여 설일체 유부는 이 시간이 지속하는 세계를 유의법의 세계라 했고 이러한 세계로부터 벗어난 것이 무의법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이 무아 상태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이 세계를 3세의 지속으로 구성하여 사는 것은 깨닫지 못한 상태로 사는 것이며 이러한 상태로 사는 세계가 유의법의 세계라는 것. 그러니 3세가 실효하며 법치가 향유하는 이런 세계는 유의법의 세계라는 것이고 니르바나, 즉 해탈을 하면 시간의 지속으로 구성된 이 세계가 허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따라서 과거로부터 미래로 윤회하면서 업보로 상속받는 시간의 지속적인 자아로부터 해방되니 이리하여 영원의 상태에 있게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설일체육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부파로 경량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유체, 과미무체라 하여 오직 현재만 그 실체가 있을 뿐 과거나 미래는 실체가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3세가 실효하며 법체가 항유한다는 설체유부의 논리를 비판했죠. 우선 이들은 작용은 오직 현재에만 있고 과거나 미래에는 없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 현재 나의 눈이 작용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과거 또는 미래에 있는 눈이라고 봐야 하는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인식은 반드시 대상을 가지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상상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그것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으니 과거나 미래 또한 그렇게 인식하는 것일 뿐 이것이 실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특히 경량부는 인간이 대상을 인식할 때도 그 자체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대상을 볼 때 그것에 대한 표상을 하며 이렇게 표상된 것을 인식한다는 것. 예를 들어서 꽃을 볼 때도 꽃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해의 틀로 그 꽃을 파악한 후에 이것을 인식한다는 것. 만약에 이러한 이해의 틀 없이 꽃 그 자체를 곧바로 인식하면 그것이 꽃이라는 것도 알 수 없으며 그저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물들 중 그 어떠한 것으로만 파악이 되겠죠.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대상을 인식하지 않으며 먼저 이해의 틀로 그 대상을 표상, 즉 하나 이해 가능한 이미지로 바꾼 후에 그것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인식이란 대상을 매개하여 표상한 자기 의식을 인식하는 것, 즉 자기 의식이라는 거죠. 근데 후기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논했던 인식론과 상당히 닮아있는 이 인식론이 이처럼 고대 불교 사상에 이미 들어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데요. 어쨌든 이러한 경량부는 오직 현재만이 있으며 이런 현재의 지금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기억과 기대의 형태로 간직하는 것일 뿐 과거와 미래가 실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한 찰나가 나타났다 소멸한 후 곧바로 다음 찰나가 나타났을 때 바로 그 전 찰나는 과거, 지금 나타난 찰나는 현재, 아직 안 나타난 찰나는 미래일 텐데 여기서 과거나 미래는 현재처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이전의 찰나는 일찍이 있었던 것, 이를 직류라 하며 앞으로 나타날 찰나는 마땅히 있게 될 것, 이를 당류라 하니 직류는 기억으로, 당류는 기대로 있는 것이지 실효하는 게 아니다. 그저 관념상에 있는 것일 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량부의 시간관은 종적인 시간관이라 할 수 있는데 지나간 찰나를 기억으로 가지고 마땅히 나타날 찰나를 기대하며 가지니 이러한 시간은 자기 자신에게 쌓여가는 시간, 즉 종적인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지속이 아니라 찰나멸 찰나생의 현재일 뿐이라고 보는 불교. 하지만 이런 시간과는 업보의 상속에 따른 윤리의 문제를 비롯한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기에 설일체유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3세가 실효한다는 주장을 했다가 경량부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경량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먼저 여러분은 훈습이라는 개념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생각보다 이해하기 쉬워요. 가령 향수병을 옷 옆에 두면 그 옷에 향이 스며들어 옷에도 향이 나게 되죠? 이게 훈습이라는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업의 상속 또한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고 보는 게 경량부의 입장이에요. 가령 앞서 소개했던 설일체유부는 업이 물리적으로 발생하고 상속된다고 봤는데 욕을 하면 이것을 들은 사람이 영향을 받아 현재와 미래로 그 업이 상속되잖아요. 이때 욕을 한 그 사람의 소리, 즉 그 음성이 업의 본질이라고 보는 것. 이게 설일체유부의 입장이며 이들은 이러한 업이 인간의 내면에 물질적으로 남는다고 보면서 이것이 적당한 때의 특정 조건을 만나면 그 나름의 과보를 낸다고 보았죠. 그래서 이런 물리적 사태가 상속되기 위해 3세가 실효한다는 주장을 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시간의 독자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려고 하는 발상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경량부는 업이 정신적인 것이라고 봤고 이것이 상속되는 방식도 3세의 지속이 아니라 훈습의 방식이라고 본 겁니다. 가령 선한 말을 한 사람의 그 마음이 이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에 훈습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선한 마음에 훈습되는 사람은 그 결과로 선한 과보를 내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마음의 종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종자란 결과를 만들어내게 하는 힘을 뜻하는데 왜 이를 종자라 했냐면 씨앗이 특정 조건, 가령 적당한 비, 적당한 햇살을 만나면 그 조건에 따라서 나무나 열매가 되잖아요. 이처럼 마음의 종자가 선 또는 악의 훈습이 되면서 그에 따라 열매를 열듯이 과보를 내게 하기 때문에 종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자체가 찰나생, 찰나멸하는 현재 의식 속에서 벌어지는 것일 뿐 굳이 외부의 지속적 형태의 시간이라는 독자적 실체가 있어가지고 그것의 지속, 즉 3세에 따라 벌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 경량부의 입장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경량부는 설일체유부가 개념상 존재하는 것, 가령 과거나 미래와 같은 것을 실제적인 존재로 착각했다고 비판하면서 마찬가지로 니르바나에 대해서도 오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본시 해탈이란 고의 부재 상태를 뜻하는 것이지 따로 실체를 가진 게 아닌데 설일체유부는 이러한 해탈이 마치 따로 어떠한 실체가 있는 존재의 영역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경량부의 입장을 통해서 붓다 사상의 핵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 나타났다 사라지는 지금들을 인위적으로 연결하는 인간의 시간 의식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관조하면서 나 또한 전 의식과 지금 의식을 연결한 채 이런 내가 늘 존재하는 그런 나일 거라고 오해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실상이 재행무상, 즉 순간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들의 반복일 뿐인데 이를 모른 채 임시로 구성된 나에게 과도하게 집착할 때 무아가 아닌 유아 상태가 되며 이런 상태로는 업보가 상속되지만 찰나멸 찰나생의 실상을 바로 알고 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유아가 아닌 무아, 즉 나라는 존재도 임시적이며 일시적으로 구성된 그런 존재임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니 이런 나를 억지로 멸할 필요도 없고 또 반대로 영원한 것으로 보며 과몰입하지도 않는 중도의 상태를 유지한 채 현재의 자기의 삶을 합리적으로 운행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 바로 붓다 사상의 핵심인 것이죠. 다만 경량부의 인간과 세계에 대한 시간 이해는 외부의 물질 영역보다는 인간 내면의 의식의 그 초점이 과도하게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그 나름의 한계를 가지는 것이며 이러한 경량부의 시간론이 향후 유식학파에 일부 계승되면서 또 그 나름의 심오한 시간론을 전개시켜 나간 것이니 이러한 내용들도 제가 다음에 차차 다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불교 철학의 시간론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 소개를 마칠 텐데요. 세친의 아비달마 구사론, 이 유명한 책이 경량부의 관점에서 설일체유부를 비판적으로 소개하는 책이며 이 분야를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모를 리 없는 유명한 저작물이거든요. 따라서 저도 이 작품의 기초에서 오늘 강의를 진행했다는 점 알려드리며 내용을 간략하게 하기 위해 분별 수면품에 대한 내용을 비롯한 많은 것들을 생략했다는 점도 알려드리니까요. 이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국내에도 번역 출간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관심 있는 분들은 따로 이 도서를 읽어보시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도 끝으로 드리니까요. 이 점도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